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전 세계의 음악 감상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증폭되고 있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기기 자체, 하드웨어적인 완성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네트워크 스트리밍, 온라인 서비스, 서버, 그다음에 송수신하는 프로토콜 중요한 게 상당히 많죠. 근데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실용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스트리밍 플랫폼, 리모트 앱, 이게 편의성이라든가 작동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각각 또 만들고 있죠. 그렇죠. 예, 각각 만들고 있는데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국내 대표적인 오디오 메이커인 오랜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 기술진들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쪽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이게 자체적으로 구현한다는 게 엄청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디지털 그냥 CDP 시절에 엄청난 명성을 얻고 있었던 그런 브랜드들이 네트워크 플레이어 이제 시대가 오면서 약간 헤맸던, 그렇죠. 예, 헤맸던 것도 약간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수준이고, 그 중에서 일부 메이커들은 아직도 그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타사의 그 플랫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미넷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에스테릭. 그렇죠. 에스테릭이 대표적인데, 제가 예전에 루미넷 한글화 작업에 제가 그걸 좀 참여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저는 어디 딴 브랜드에서 루미넷을 약간 변형해서 써도 딱 보이는 그게 코드가 딱 보이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잘 적응되고 잘 발전한 버전을 남의 거를 라이센스 주고 사오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으면 아예 라이센스 받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이러한 흐름이 굳혀진 게 저는 룬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는 룬이 거의 천하통일을 했다고 보는데, 하지만 또 룬이 못 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 지금 메꿔주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앱이 지금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블루 OS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블루 사운드에서 만든 블루 OS 이 플랫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블루 사운드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들어서 다 판매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같은 계열사에 있는 NAD에도 그래서 블루 OS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블루 OS를 새롭게 채용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이러스. 네. 작년 초에 아마 발표를 했죠. 사이러스가 블루 OS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참 그게 큰 뉴스였죠. 그 자존심 센 영국 메이커가. 그렇죠. 자기네보다 한 30년 어린 후배들이거든요. 사이러스가 1983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램부르크에서 그 네트워크 전문 브랜드로 블루 사운드를 론칭한 게 2013년이니까 정확히 30년 후배인데, 걔네가 만든 플랫폼을 사온다? 그래서 더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나 이제 코나님이나 이제 블루 사운드, 그 블루 OS가 얼마나 강력하고 편리한지 알잖아요. 그럴만도 하다 하는데, 이 정통의 이 사이러스가 블루 OS를 이제 이 콜라보를 하는구나. 되게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블루 OS는 저희가 블루 사운드 기기들이나, 그 다음에 NAD나 이런 기기들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상당히 익숙하고, 김편님 말씀대로 굉장히 강력해요. 요즘에 국내에서도 사용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블루 OS는 상당히 친숙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이러스가 채용을 해서 이 블루 OS 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런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종이 있는데, 일단은 클래식 스트림이라는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이게 다이캐스팅 방식으로 제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무게도 묵직하고 아주 단단한 만듦새. 사이러스가 원래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온 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동과 공진의 저항력이 아주 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는 어떤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 메이커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자기네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만들더라도 오디오 기기로서 접근을 한다. 이게 바로 이 셀시에도 벌써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전기와 진동, 이게 오디오에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전체 디자인을 보면은 예전 전통적인 사이러스 디자인에다가 이거 완전히 보면은 클래식스트림은 마치 전원부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에요. 파워 앰프. 네, 뭐. 전면에 아무런 표시창이 없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이게 DAC가 내장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더넷 입력단이 있고요. 와이파이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뭐 USB A 타입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스틱에 음원 저장해서 재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쪽 이제 출력은 옵티컬 하나, 코엑셜 하나. 예,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고 뒤에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 출력 RCA만 지원을 하고요. 예. 사이러스는 전통적으로 뭐 상급으로 가도 XLR 지원을 안 하죠. 예. 예.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단 옆에 또 동일한 RCA 단자로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 단자가 있는데 그거는 MC 버스라고 해가지고 같은 사이러스끼리 예, 기능적으로 좀 연동되게끔 만든 그 단자가 또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랜 단자 바로 위에 USB-A 단자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얘네가 2011년에 스트림라인, 스트림X, 그다음에 스트림 XP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X는 그야말로 네트워크 기능만 있는 거고 XP는 프리앰프에 그게 들어가고 볼륨하고 DH가 들어간 거고 스트림라인은 거기다 앰프까지 보탠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2011년이면은 진짜 그때가 뭐냐면은 아이팟. 아이팟 독이 정말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USB-A 단자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연결해서 이제 들으라고. 그래갖고 지금도 이거는 그러니까 USB 입력 단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플레이어 재생이라든지 이제 그런 용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팟 생각이 지금 갑자기 좀 나왔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응을 하겠죠. 진입 통로가 블루 OS라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예. 사이러스와 블루 OS의 파트너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냥 블루 OS 들어가지고 툭툭툭툭 치면 엄청 편해요. 예, 블루 OS 앱은 저는 리모트 핸드폰에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앱을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몇 개 앱은 그냥 놔둬요. 이렇게 리뷰하고 지우는 것도 많은데 블루 OS 앱은 그냥 항상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게 1번이에요. 가장 왼쪽, 가장 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쓰는 거라서 좀 애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클래식 스트링 같은 경우는 딱 태어나니까 아빠가 사이러스고 엄마가 블루 OS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블루 OS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에어플레이 2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테스트 삼아서 룬 레디 인증을 받았나 봤더니 아직 인증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이건 보통 한 1, 2개월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리포트를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하만이 그 룬 인수 작업하면서 좀 바쁜가 봅니다. 인증 작업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좀 딴 얘기지만 그 평생 회원분들 약간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책이 변동되지 않나 아니면 뭐 좀 그렇고 좋은 소식을 한번 뭐 기다려 보죠. 일단은 어차피 이제 든든한 삼성 뒷배가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부 쪽으로 들어가면은 뒤에 보면 전원부를 외부 전원부를 따로 여기 안에도 당연히 전원부가 들어 있지만 외부에서 전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그 단자가 있잖아요. 5핀 단자예요. 그러니까 5핀 단자로 연결할 수 있는 사이러스의 그 외장 전원부가 지금 최신 게 PSX-R2. 얘네가 이 외장 전원부를 통해서 음질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거는
얘네의 어떤 사이런스의 대표 시그니처잖아요. 그렇죠. 네임 오디오와 함께 그렇죠. 그 당시의 브랜드들이 그런 인터페이스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근데 그때가 정말 낭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원부를 하나 더 붙여서 음질을 높이고. 네. 그런 때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좀 그립기도 하고요. 네. 탑쌓기 놀이. 예.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외장 전원부를 통해서 음질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외장 전원부는 어디에다 전원을 공급하느냐 이제 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음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날로그 파트에 예. 전원을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외장 전원부인 만큼 좀 더 순도가 높은 전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음질에 더 영향을 주는 아날로그 파트에 하고 원래 그 안에 있는 내장 전원부는 나머지 파트 디지털이나 인터페이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예. 파트에 해서 이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좀 분리해서 좀 더 음질을 네. 향상시키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전원부 옵션은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발매되는 뭐 중저가 기기들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거는 이제 이거랑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DC 입력을 받잖아요. 네. 많은 기기들이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리니어 전원부를 따로 구해가지고 그쪽에 쓰면서 음질적인 업그레이드를 많이 그 맛을 보면은 이 외장 전원부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엄청난 유혹입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사이러스 앰프 쓰면서 전원부를 따로 전원부 따로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해 보면 뭐 퍼포먼스 차이는 굉장히 커요. 네. 예. 그러니까 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부로 가보면 내부 일단 뭐 DAC 칩셋은 ESS 4불의 칩셋 그렇죠. 쓰고 있죠. 9038Q2M. 예. 네. 그러니까 요만한 칩이에요. 네. 보통 이제 길고 좀 큼직하게 생겼는데. 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전에 리뷰했던 i9 뭐 XR이나 네. i7 XR 같이 네. DAC 파트에 완전 힘을 실어준 기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트워크 예. 플레이어니까. 네. 그래서 그 Q2M이라고 좀 작은 칩을 썼는데 얘도 그래도 32비트 베이스로 돌아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음원 재생도 24비트 192kHz까지니까 네. 지금 현존하는 PC의 음원은 거의 다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SS 칩셋을 사용하는데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뭐 필터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튜닝을 해가지고 그 QXR 그렇죠. DAC라고 이렇게 따로 불러요. 이름을 그렇죠. 명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기기와 또 상급 기기와 좀 차등을 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ESS 칩이 네. 올려져 있는 그 보드 설계는 얘네가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름을 QXR로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트림 XR 저희가 리뷰할 때 요 그 QXR 그 아키텍처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시청하고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시스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스기기는 이것만 썼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DAC나 네트워크 플레이어 있는데 그거 다 제거하고 오로지 이걸 통해서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꾸렸고요. 그다음에 프리앰프는 패스랩스의 XP12,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그리고 스피커는 바우스 & 윌킨스의 801D4 스피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니까 소스기기가 제일 약간 저렴한 기기가 돼버렸는데 일단은 세 곡 정도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through my veins. Let me be empty. Oh, and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네, 세 곡 연이어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이거 들어보면은 일단은 이 요즘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의 소리 이런 것들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이러스를 그러니까 요즘 네트워크 플레이어란 뭐 디지털 소스기기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디지털 칩셋, SMB가 얼마냐, 전 고주파 왜곡률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하고 끝.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디지털 기기라고 해도 어차피 DA 컨버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가 있고 그리고 전원부는 뭐 공통이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단 이런 쪽의 회로는 이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날로그 시절부터 이렇게 활동해 왔던 이런 구력 있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잘합니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사이러스는 예전에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이쪽에서는 처음에 좀 자체 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헤매다가 블루 OS와 손을 잡으면서 지금 확 올라갔거든요. 편의성은.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저는 중역대가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이 뒤에서 좀 깔리는 이런 악기들의 중역대 그리고 저역대 그 사이 뭐 그쪽에 그 되게 두께도 어느 정도 있고 저역도 이렇게 이 피아노 훅 내려가는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블루 사운드하고 NAD, 그러니까 나드, 예. 블루 OS가 깔린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뭐 스트리밍 앰프 네. 리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전혀 다른 소리결이 나오는 걸 보고서 역시 예. 같은 블루 OS를 쓰더라도 예. 앰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아, 그렇죠. 첫 곡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으로 해상력, ESS 칩을 썼으니까 해상력은 갖추면서도 네. 되게 묵직하고 푸근하고 네. 무엇보다도 블루 사운드나 NAD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기세, 예, 예. 어떤 심지가 아주 강력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지금 코나님이 강조하신 중역대의 어떤 밀도감, 예. 그다음에 살집, 예. 그 어떤 이 두께감 네. 이런 게 느껴지면서 아 역시 여기서도 네. 사이러스의 어떤 DNA가 맞아요. 보인다. 네. 그런 걸 첫 곡부터 좀 느꼈습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이러스 앰프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네.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만들어도 다른 뭐 앰프나 사이러스 앰프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사운드입니다. 근데 ESS 같은 게 들어가니까 두 번째 퍼플레이 뭐 이런 곡에서 처음에 이제 막 브러쉬 뭐 심벌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해상도 좋게 나와요. 네. 생각보다. 예. 그리고 이제 사이러스의 전반적인 뭐 특성들 이런 거 따져볼 때 상당히 소리가 이제 입자는 상당히 곱고, 예. 곱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옛날 구형 사이러스를 많이 써봐서 그때보다는 대역폭은 훨씬 더 넓고, 그리고 중저역 쪽에 좀 에너지감,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뭐 그러니까 스피드나 리듬감,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네. 예. 그 텔리오 두 번째 곡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중고음이 확 열렸다. 예.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로 곡에서는 아날로그 오디오를 잘 만들던 회사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만드니까 예. 이런 식의 어떤 대편성 곡도 예. 정말 편안하게 들려줄 수 있구나. 예.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 편의성만 갖고서 저희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평할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 소리를 처음부터 이제 뽑아주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사이러스의 어떤 네. 존재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이러스 클래식 스트림이라는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리뷰를 했는데요. 사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쪽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같은 영국 태생의 린이나 네임에 비하면 좀 많이 이쪽에서는 좀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간. 그러다가 블루 OS랑 딱 손을 잡으면서 날개를 달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예전에 사이러스 앰프를 뭐 하베스나 스펜더 이런 스피커랑 매칭해서 많이 즐기곤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런 첨단 그렇죠. 소스기기로 만나보니까 또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사이러스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네. 요즘도 이제 그 클래식 앰프, 네. 뭐 프리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이 XR 시리즈하고 비교하면은 클래식은 클래식 시리즈까지 같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색이나 결이나 네. 뭐 성향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결국 같은 사람들이 튜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인에 맞춰서 예. 정말 그 소리를 뽑아내주는 그것도 정말 실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이러스의 클래식 스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